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21쪽입니다. 지난 시간에 지수가 정수 범위일 때 지수 법칙이 성립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조건이 필요한지 알아보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지수가 유리수 범위까지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가 0보다 크다는 조건이 있네요. 그리고 MN이 정수일 때 지수 법칙이 성립합니다. 원래는 지수가 정수일 때 A가 0만 아니면 되는데 A가 양수라는 조건을 붙인 이유가 있겠죠.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가 밑이 0보다 크다는 조건이 있을 때 지수 법칙이 성립하는데요. 이제는 지수가 유리수일 때도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수분의 정수, n분의 m이 유리수가 되고요. 이것이 지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것의 전체의 n제곱, 이것은 지수 법칙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거랑 이거랑 곱해서 a의 n분의 m 곱하기 n이 성립해야 되고요. a의 m제곱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봤더니 앞에서 많이 봤는데요. 이것을 n제곱 했더니 a의 m제곱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얘가 a m제곱의 n제곱근이라는 거, 그리고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데 a가 앞에서 0보다 크다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얘가 양수가 되죠. 따라서 양의 실수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표시하면 a의 m제곱에 n제곱근 어떻게 표시하죠? n제곱근 a의 m제곱 이렇게 표시하죠. 따라서 이것은 결국 요거랑 같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a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주어진 수는 0보다 크게 되고 결국 이것은 m제곱의 양의 n제곱근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수가 유리수일 때 지수법칙이 성립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수법칙 이게 성립하게 하기 위해서는 약속이 하나 필요합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이런 약속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A에 n분의 m제곱 지수자리에 유리수가 있을 땐 이것은 제곱근으로 표시할 때 지금 분모에 있는 n은 루트 앞에 붙는 n이 되고요. 분자에 있는 m은 a의 m제곱으로 루트 안에 들어가게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숫자를 들어보면 a의 3분의 2의 제곱근은 어떻게 됩니까? 제곱은 세제곱근의 a의 제곱으로 표시를 하면 됩니다. 분모에 있는 게 여기 붙고요. 분자에 있는 게 이쪽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다시 정리하면요. 지수가 유리수인 경우에 지수 법칙이 성립하게 하기 위해서는 약속이 필요하고요. 이때 a는 0보다 크다는 조건과 요 조건이 필요합니다. 특히 여기에서 m이 1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a의 n분의 m은 n제곱근 a의 m제곱이라 했는데 여기에서 m이 1인 경우에는 a의 n분의 1이 되고요. m 대신에 1이 들어가니까 n제곱근 a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죠. 요거를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확인하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의 4분의 1 제곱은 어떻게 되죠? 밑에 있는 분모가 여기 적히면 되죠. 1은 여기 있으나 마나는 숫자고요. 2번 보면 어떻게 될까요? 세제곱근 16은 세제곱근의 2의 4제곱이 되고요. 이것은 유리수의 형태로 지수를 표현하면 2의 얘는 분모, 얘는 분자니까 3분의 4제곱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이쯤 되면 또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요. 지금 정수 mn 중에서 n은 2 이상의 양의 정수, 다시 말해서 자연수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요게 무슨 말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a에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바꾼다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분모로 내려가는 것은 자연수로 적고 위에 마이너스 2를 붙여서 제곱근으로 고쳐줘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분모는 자연수가 돼야 됩니다. 2 이상의 정수가 돼야 되니까요. 따라서 3의 세제곱근의 a의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a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을 a의 마이너스 3분의 2 해서 여기에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여기에 올 수 있는 숫자는 음수가 아니라 자연수만 올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체크해 봐야 되는 거 앞에서 말했지만
지수를 유리수 범위까지 확장할 때 왜 밑이 0보다 큰 걸로만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밑이 0보다 작은 이런 음수가 들어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계산 방법에 따라서 지수 법칙을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게 됩니다. 실제로 풀어보면요. 우선 첫 번째 위에 있는 거를 풀 때 지금 요 안에 이 부분부터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부터 계산을 하면 지금 마이너스 2의 제곱은 2의 제곱과 같고요. 요렇게 되죠. 그러면 지수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되죠? 2에 2 곱하기 2분의 3이 되니까 2의 세제곱이 돼서 8이 됩니다. 자,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마이너스 2는 그대로 두고요. 위에 있는 요 지수끼리 곱하기를 해버리면요. 마이너스 2에 2 곱하기 2분의 3이 됩니다. 그러면 약분돼서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 되고요. 이것은 마이너스 8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같은 식이었는데 계산 방법에 따라서 밑에 걸 먼저 하면 8이 나오고 위에 지수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8이 나오죠. 답이 서로 다르게 됩니다. 이것은 지수가 유리수일 때는 밑이 음수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지수를 유리수 범위까지 확장하기 위해서는 밑이 0보다 클 때만 지수 법칙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수 법칙을 지수가 유리수 범위까지 확장해서도 사용하고 싶으면 요거 성립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호를 사용한 것은 지수 형식으로 나타내고 지수 형식으로 나타낸 것은 근호를 사용하여 나타내시오 라고 했습니다. 먼저 1번 보시면 3의 3분의 4 지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근호를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분모에 있는 3이 어디 갖다 붙습니까? 자, 이렇게 붙죠. 3 루트 해서 세제곱근이 되고요. 나머지 3의 4제곱 이렇게 적어주면 근호로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5의 마이너스 0.4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분수꼴로 표현하면 마이너스의 10분의 4 다시 약분하면 5의 마이너스 5분의 2제곱이 되고요. 이것은 지금 앞에서 배웠죠. 마이너스는 분수꼴로 확대되고 나머지 부분은 분모로 내리면 5의 5분의 2제곱분의 1 됩니다. 자, 그럼 분모에 있는 이 부분은 근호를 사용해서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5제곱근에 5의 제곱하고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지금 근호를 표현했으니까 이거를 지수로 나타내면 어떻게 됩니까? 2의 몇분의 뭐 하면 되죠. 분모에 얘가 가고 분자에 얘가 가면 2의 3분의 5 제곱이 됩니다. 자, 4번도 마찬가지. A가 0보다 큰 조건이 있죠. 자, 그러면 A에 어떻게 됩니까? 5분의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앞에서 지수가 유리수 범위까지 확장될 때 필요한 조건은 알아봤습니다. 우선 밑이 0보다 커야 된다는 것과 A에 지수 자리에 유리수가 있을 때 제곱근으로 표시하는 방법 이렇게 된다는 거 이게 전제된다는 하에 지수 법칙이 성립하는지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RS가 유리수라고 한다면 M과 P는 정수고 N과 Q는 2 이상의 정수라고 두죠. 왜냐하면 분모에 들어갈 것들은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요. 얘는 자연수고 분자는 정수라고 했을 때 R과 S는 유리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밝히고자 하는 지수법칙 이것이 성립하는지 밝히기 위해서 R 대신에 N분의 M, S 대신에 Q분의 P를 대입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니까 지수법칙을 쓰기 위해서는 분모가 같아야 되니까 통분을 했죠. 이렇게. 그럼 통분이 된 상태에서 이 부분 어떻게 표시합니까? 이 부분을 표시하면 요거를 이용해서 분모 NQ가 밖으로 나가서 NQ 제곱근의 A의 MQ 이렇게 바뀝니다. 그런데 앞에서 지수법칙에 의해서 지금 요게 지금 같을 때는 한꺼번에 씌울 수 있죠. 이렇게. 그리고 안에 있는 요거 곱하기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법칙 사용할 수 있죠. MQ와 MP는 이렇게 덧셈으로 표현이 되고요. 다시 요거를 이용해서 분수 형태로 지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분리를 시키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는 R이었고 얘는 S였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의 R제곱 곱하기 A의 S제곱은 A의 R 플러스 S제곱이 됩니다. RS가 유리수일 때도 지수법칙이 성립하는 걸 알 수 있겠죠. 문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유리수일 때 지수법칙이 성립하는 걸 증명하라고 했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 스스로 아무것도 안 보고 하기에는 힘듭니다. 하지만 그래도 개념적으로 응용을 하기 위해서는 대충 느낌은 가지고 가야 되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요 지수법칙이 성립하는 걸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과 S를 유리수라고 했기 때문에 NQ는 자연수, M과 P는 정수라고 나왔을 때 주어진 이것은 이렇게 유리수 지수를 바꿀 수 있고요. 앞에서 한 것처럼 통분을 해야 되죠. 따라서 이 지수에는 위아래로 Q를 곱하고 이 지수에는 위아래로 N을 곱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나눗셈이기 때문에 분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죠. 이렇게.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각각 제곱근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것은 A의 NQ분의 MQ는 어떻게 되죠? 분모에 있는 게 NQ 제곱근이 되고요. A의 MQ가 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변신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지금 제곱근 모양이 똑같죠? NQ 루트, NQ 루트. 그러면 한꺼번에 NQ 루트로 씌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NQ의 제곱근하고 A의 NP분의 A의 MQ 제곱으로 바꿀 수 있고요. 이것은 지수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위의 지수 빼기 밑의 지수가 되니까 이렇게 바뀌게 되죠. 자, 그러면 다시 A의 N분의 N은 어떻게 되죠? M 제곱근 A의 N이 됐고요. 거꾸로 이것은 이렇게 바뀌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이것은 지수로 바꾸면 NQ가 분모로 가서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하나 분리를 하면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러면 처음에 나왔던 얘가 R이고 얘가 S가 되어서 주어진 지수 법칙이 성립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지수 법칙이 성립함을 보이기 위해서 똑같이 R과 S를 자연수분의 정수로 놓고 여기에다가 RS 대신에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선 이 부분을 제곱근으로 바꿔줬고요. 그 다음 이것에다가 다시 이것을 제곱근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러면 지수 법칙에 의해서 요거 2개 곱하기 되고요. 요거 2개 곱하기 돼서 이렇게 간단하게 됐죠. 그럼 이것을 다시 지수 형태로 나타내면 이렇게 표현이 되네요. 그러면 분리가 되죠. 이거 곱하기 이거로. 그러면 R과 S의 곱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지금 되게 많이 어렵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으로 한번 이해하려고 한 것과 그냥 넘어간 것은 아주 큰 차이가 날 것입니다. 우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한 2번, 3번 반복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지금 R 유리수 형태로 바꿔야 되니까 자연수분의 정수꼴로 넣었고요. R 대신에 N분의 M을 대입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곱근 형태로 표현을 했고요. 전체의 m제곱은 각각의 m제곱으로 바꿀 수 있죠. 그런 다음에 n루트를 각각 분배하면 n루트 분배할 수 있고요. 이것을 분수 형태로 나타냈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r로 다시 바꿔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지수 법칙이 성립함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이런 것이 있구나 라고 알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가 유리수 범위까지 확장이 되었을 때 지수 법칙은 요게 그대로 성립하고, 단 여기에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밑이 0보다 커야 된다는 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어떤 걸 약속했죠? A의 n분의 n제곱은 m제곱근 A의 n제곱 요걸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이 2개가 돼야 지금 유리수에서도 지수가 유리수일 때도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이쪽에 확인하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이 7로서 같고요. 지수가 유리수입니다. 똑같이 지수 법칙이 성립하니까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은 3분의 1이 6분의 2가 되니까 더해서 6분의 3 약분하면 2분의 1 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똑같이 지수가 유리수일 때도 그대로 성립해서 지수끼리 빼주면 되겠죠. 그럼 통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4분의 2 마이너스 4분의 1이 돼서 4분의 1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죠? 전체의 5분의 3 제곱은 각각 분배를 할 수 있죠.
따라서 2의 마이너스 3분의 10제곱에도 5분의 3을 곱하고 5의 5제곱에도 5분의 3을 곱하면 계산했을 때 이렇게 나오고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2의 제곱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 되고요. 이것은 125니까 4분의 125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겠죠.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 곱하기는 더하기를 하죠. 더하기 3분의 5 하면 3의 3분의 6제곱이 돼서 3의 제곱인 9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2번 지금 밑이 4로서 같고요. 나누기로 되어 있으면 지수끼리 뺄셈을 하면 되죠. 마이너스에 2.4는 10분의 24가 됩니다. 약분하면 5분의 12가 되죠. 그러면 4에 5분의 7 마이너스 5분의 12가 되니까 4에 5분의 마이너스 5제곱이 되네요. 그럼 약분해서 4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어서 이거는 어떻게 되죠? 이것이 확대돼서 분수꼴로 되고 나머지 이것은 분모로 내려가니까 이렇게 되고요. 4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요거랑 요거랑 그냥 곱하기 하면 되죠. 그러면 A에 어떻게 되죠? 곱해서 분모 2, 3 해서 A에 2분의 3제곱 곱하기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랑 이거랑 곱하기 한다 생각하면 A에 2분의 3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죠? 곱하기니까 지수끼리 덧셈으로 바뀌어서 2분의 3 더하기 2분의 3제곱이 되고요. A의 2분의 6제곱이 되니까 약분하면 2의 세제곱이 됩니다. 4번 보겠습니다. 4번은 어떻게 하죠? 우선 제곱근을, 근호를 다 지수꼴로 표현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4제곱근 A의 제곱 곱하기 4제곱근 B의 세제곱이 되고요. 나누기에 6제곱근 A의 세제곱, 6제곱근 B의 4제곱 곱하기 세제곱근 A, 세제곱근 B제곱. 이것을 지수 형태로 표현하면 A의 4분의 2 곱하기 B의 4분의 3 나누기에 A의 6분의 3 곱하기에 B의 6분의 4 하고 곱하기에 A의 3분의 1 곱하기에 B의 3분의 2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밑이 같은 것끼리 계산하면 되죠. 이거랑 요거랑 밑이 A로서 같으니까 A에 4분의 2에다가 나누기니까 6분의 3은 빼주고요. 곱하기니까 3분의 1은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B 부분도 그대로 해주면 곱하기에 B에 4분의 3에 나누기니까 6분의 4는 빼주고요. 3분의 2는 곱하기니까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A의 이 부분 계산하면 뭐가 됩니까? 3분의 1이 되죠. 이 부분 계산하면 4분의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제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아노 건반에 번호를 붙여서 건반 1번을 눌렀을 때 나는 소리의 진동수를 I라고 하면 건반 N번을 눌렀을 때 나는 소리의 진동수는 여기에다가 N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건반 9를 눌렀을 때 나는 소리의 진동수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N자리에 9를 넣으면 되죠. 따라서 9번에 눌렀을 때 소리의 진동수는 I 곱하기 2의 12분의 9 마이너스 1이 되네요. 계산하면 I 곱하기에 2의 12분의 8제곱이 되고요. 약분하면 I 곱하기 2의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자, 건반 3을 눌렀을 때 나오는 진동수는 어떻게 될까요? 3번을 눌렀을 때는 N자리에 3을 넣으면 되니까 I 곱하기 2의 12분의 3 마이너스 1 계산하면 I 곱하기에 2의 12분의 2 다시 계산하면 I 곱하기에 2의 6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몇 배인지 구하라고 했죠. 이것의 몇 배인지 구하기 위해서는 나누기 하면 되죠. 자, 이것분의 이거 하면 I 곱하기에 2의 6분의 1 I 곱하기에 2의 3분의 2 계산하면 I는 약분되죠. 그 다음에 요건 어떻게 됩니까? 지수가 유리수일 때 나누기로 돼 있죠. 2의 3분의 2 나누기 2의 6분의 1 제곱. 그러면 지수끼리 빼기해서 3분의 2 마이너스의 6분의 1로 바뀝니다. 그러면 2에 얘는 위아래로 2를 곱하면 6분의 4가 되니까 6분의 4 마이너스 6분의 1은 6분의 3이 돼서
2의 2분의 1, 다시 말해서 루트 2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 8번에서 물은 것은 건반 9번을 눌렀을 때 나는 소리의 진동수는 3번을 눌렀을 때의 진동수보다 루트 2배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수의 범위를 실수까지 확장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때까지는 유리수까지는 했죠. 그러면 무리수에서 되는 걸 보이면 실수에서 되는 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3의 루트 2제곱, 다시 말해서 지수 자리에 무리수가 들어간 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이해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수는 루트 2이고 루트 2는 무리수 루트 2는 1.41423 땡땡땡 이렇게 반복되지 않는 무한 소수가 되죠. 그러면 루트 2를 점점 가까이 가도록 유리수 1.4, 1.41, 1.414, 1.414 이렇게 점점 유리수들을 루트 2에 가까이 가도록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의 1.4 제곱과 3의 1.41 제곱값, 이 값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면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살펴봤습니다. x의 값이 점점 루트 2에 가까이 갈 때 3의 x의 제곱값은 점점 어디에 가까이 갑니까? 여기에 가까이 가죠. 이 값이 3의 루트 2제곱의 값과 같다는 걸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일정한 수에 가까이 갈 때 이 일정한 수를 3의 루트 2제곱으로 정의하기로 한다면 모든 무리수 x에 대해서도 3의 x제곱을 정의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a가 0보다 크고 x가 실수일 때 a의 x제곱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지수가 실수 범위로 확장됐을 때도 지수 법칙이 그대로 성립하는 걸 직관적으로 알 수 있고요. 이때 중요한 것은 밑은 0보다 커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확인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자리에 무리수가 있더라도 지수 법칙 그대로 성립하기 때문에 두 개가 곱하기 돼 있으면 지수끼리 더하기 하면 되죠. 따라서 3에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8제곱이 되겠습니다. 루트 8은 2 루트 2니까 이거랑 이거를 더하면 뭐가 됩니까? 3의 루트 2제곱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계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은 밑이 다르니까 밑을 같게 만들어줘야 되겠습니다. 밑을 같게 만들어주면 2의 2 루트 2 나누기에 4는 2의 제곱에 루트 2가 되고요. 2의 2 루트 2에다가 나누기에 요거는 곱하기 되죠. 그대로 지수법칙 성립하니까요. 2의 2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누기일 때는 어떻게 하죠? 지수끼리 빼기를 하죠. 따라서 2의 2 루트 2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되고요. 이게 네모 부분이 되겠네요. 그러면 2의 0제곱이 되고요. 이것은 1이라고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의 루트 2제곱은 각각 루트 2제곱 해주면 되죠. 따라서 A의 루트 3제곱에도 루트 2의 제곱을 해주고 B의 루트 2제곱에도 루트 2제곱을 해주고 그런 다음에 지수법칙에 의해서 이거 두 개를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루트 3 곱하기 루트 2는 루트 6이 되고요. 루트 2 곱하기 루트 2는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 여기에서 분모는 문자이기 때문에 0보다 크다는 조건을 달아줘야 되겠습니다.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면 분 밑을 같게 해줘야 되겠죠. 2의 루트 3제곱 곱하기 4는 2의 제곱에 루트 27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2의 루트 3 곱하기 2의 2 루트 27이 되고요. 그럼 어떻게 되죠? 지수끼리 더하기를 하니까 루트 3 플러스 2의 루트 27이 되는데 루트 27은 3 루트 3이니까 계산하면 2의 루트 3 더하기에 이 부분은 3 루트 3으로 계산하면 2 곱하기 돼서 6 루트 3이 되죠. 그러면 1 루트 3 더하기 6 루트 3은 7 루트 3입니다. 2의 7 루트 3 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것을 밑이 3이 되도록 만들면 3의 2분의 1제곱이 되고요. 루트 8은 2 루트 2로 바꿔주겠습니다. 나누기에 이것도 밑이 3이 되도록 바꿀 수 있죠. 어떻게 됩니까? 3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죠. 자, 그러면 계산하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이거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3의 2분의 1 곱하기 2 루트 2는 이렇게 되고요. 나누기에 이거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누스 3이죠.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 나누기일 때는 빼기를 하죠. 3의 루트 2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루트 2를 하게 되면 3의 2 루트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3번은 어떻게 합니까? 3번은 요거랑 요거를 곱하기 하면 된다 했죠. 그럼 A에 루트 3 플러스 1, 루트 3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하면 A의 제곱 빼기 제곱이 돼서 3-1이 되네요. 그러면 A의 제곱으로 됩니다. 4번은 어떻게 하죠? 2루트 2를 각각 분배를 하죠. 그러면 A의 3루트 2제곱에도 2루트 2 하고 곱하기 B의 루트 2에도 2루트 2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지수끼리 곱하기로 해주면 A의 3루트 2 곱하기 2루트 2 곱하기 B의 루트 2 곱하기 2루트 2가 됩니다. 실제로 계산하면 A의 3이 6에다가 요거는 2니까 12가 되겠네요. 그다음 B에 요거 곱하면 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과서 23쪽에 생각 키우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는 쭉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2다. 잘못된 부분이 있죠? 어느 부분이 잘못됐을까요? 잘 살펴보면요. 우선 지수가 유리수일 때입니다. 유리수일 때는 기억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밑의 조건이죠. 자, 지수가 유리수일 때는 밑에 있는 수가 0보다 커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0보다 크지 않고 음수인 경우에는 계산 방법에 따라서 답이 달라진다고 했죠. 따라서 실수한 곳은 어디입니까? 밑이 음수가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잘못되었죠. 따라서 라 부분이 잘못되었습니다. 밑이 음수인데 유리수인 지수의 지수법칙을 사용한 것입니다. 밑이 음수일 때는 유리수의 지수법칙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